삼고모루는 누구나 아는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소설적 과장이 짙게 깔린 역사이기도 합니다. 삼국지에는 삼고모루에 관한 기록이 단 5글자뿐이며 일부 사서에는 유비가 3번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제갈량이 스스로 추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삼고모루 이야기는 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일까요? 삼고모루는 제갈량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제갈량은 유비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모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설 삼국연애에선 악관중이 생생하게 재현했는데 그는 유비의 인재를 존중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태도를 통해 마치 신과 같은 인물인 제갈량을 부각시켰습니다. 삼국연애는 유비와 제갈량의 만남을 묘사하는데 거의 2장에 가까운 분량이었지만 사서 삼국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단 5글자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3번 찾아가서야 비로소 만났다. 역사상 과연 삼고모루를 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지난 회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바로 유비와 제갈량의 이주군과 신하의 만남이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간 것인지 아니면 제갈량이 먼저 유비를 찾아간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역사서마다 기록이 다릅니다. 삼국지는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갔다고 하며 3번 찾아가서야 비로소 만나다 라는 5글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략과 구주춘추는 제갈량이 유비를 찾아갔다고 전합니다. 이의 일약과 구주춘추의 기록에 따르면 이 일은 건한 12년, 즉 서기 207년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조조는 이미 중국 북부를 거의 통일한 상태였고 다음으로 정복할 목표는 경주였기에 경주의 형세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제갈량은 북쪽으로 올라가 유비를 만나러 갔습니다. 당시 유비는 판성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제갈량이 유비를 만나자 유비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그저 평범한 학자나 사인, 평범한 인재로 대접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접대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 함께 식사를 하고 나서는 흩어졌지만 제갈량은 번하지 않았습니다. 유비는 그를 무시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묻지도 않은 채 혼자서 야크 꼬리를 집어들고 공예품을 엮기 시작했습니다. 제갈량이 말했습니다. 장군의 웅장한 포부가 공예품을 엮는 것뿐입니까? 유비는 손에 들고 있던 야크 꼬리를 옆으로 내팽개치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저 근심을 잊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제갈량이 말했습니다. 장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갈량이 물었습니다. 장군, 유표가 조조와 맞먹을 수 있습니까? 유비는 그건 못 되겠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갈량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장군께서는 조조와 맞먹을 수 있습니까? 유비는 그것도 못 되겠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갈량이 또 말했습니다. 유표도 조조에게 미치지 못하고 장군님도 조조에게 미치지 못하는데 설마 여러분은 그냥 경주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남들이 와서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놓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유비가 말했습니다. 아, 나도 걱정스럽지만 어쩔 도리가 없소. 제갈량이 그에게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경주의 현재 문제는 무엇입니까? 북쪽에서 피난 온 유민들이 많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 호적을 등록하지 않아 우리의 편호제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인력과 재력을 정부가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죠. 따라서 이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모두 호적을 등록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낼 사람은 세금을 내고 힘을 보탤 사람은 힘을 보태고 병역을 수행할 사람은 병역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형주가 강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략과 구주춘추에 기록된 내용인데 이 기록에는 삼국지의 주장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제갈량의 출사표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제갈량이 두 편의 출사표를 남겼다고 말하는데 하나는 전출사표이고 다른 하나는 후출사표입니다. 이 후출사표가 제갈량의 작품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위작이라고 보지만 전출사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출사표에서 제갈량은 매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비가 삼공오루를 한 후에야 비로소 산에서 내려왔다고, 또한 배송지가 제갈량의 이 저작집을 편찬한 후 상제갈량지표에도 이와 같이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송지가 삼국지에 주석을 달 때 그는 위략과 구주춘추의 설을 주석 속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한 가지 논평을 덧붙였는데 역사학자마다 참고 문헌이 다르다는 것, 즉 정보 채널과 정보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기록이 달라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이토록 상충하고 모순되는 것은 너무나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삼공오루에 관해 사서인 위략과 구주춘추, 그리고 제갈량의 출사표에 실린 기록은 크게 엇갈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소설 속 삼공오루의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삼국연애에서 유비는 3번에 걸쳐 와룡령을 찾아가 은둔 중이던 제갈량을 방문했고 결국 제갈량은 산중에서 나와 유비를 보좌하여 제업을 이루게 했습니다. 제대로 독자들에게 전해져 온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왜 사서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제갈량의 자천이었을까요? 아니면 유비의 삼공오루였을까요? 사실 이 또한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며 제갈량이 직접 찾아가 자천했다는 주장은 비록 주류 의견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를 지지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유비와 제갈량 양측의 입장에서 볼 때 유비가 제갈량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갈량은 유비를 더 필요로 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제갈량이라는 인물은 반드시 출산해야만 했다는 점입니다. 삼국지에 자신을 관중과 악비에 비유했다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관중과 악비처럼 그는 장군과 재상을 오가며 공을 세우고 업적을 남기려 했으며 무언가를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비는 그에게 있어 최고의 선택지, 즉 상사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논리는 앞서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제갈량은 조조에게 투항하지도 송권에게 투항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가까운 곳에 있는 유표에게 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주인을 선택하려 했던 것이며 유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어찌 홍중에서 유비의 삼고를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겠습니까? 만약 유비가 신경 쓰지 않고 그를 찾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요? 이는 마치 제갈량이 유비야, 내가 나를 3번 초청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곳에서 평생 농부로 살겠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요? 두 번째로 유비는 인재가 필요했지만 그가 필요로 한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제갈량은 주인이 필요했는데 그가 필요로 한 것은 여러 주인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더 시급한지 아니면 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더 시급한지 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점입니다. 세 번째로 제갈량의 지혜와 당시 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제갈량이 유비를 발견한 시기가 유비가 제갈량을 발견한 시기보다 더 빨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비는 이미 명성이 자자했고 천하의 호응이었으니 정말로 천하의 그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유비가 제갈량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제갈량이 유비를 찾아가야 마땅합니다.
하물며 당시 형세가 이미 매우 급박하여 눈앞에 닥친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가 어떻게 롱중에 앉아서 성공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삼고모루를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삼국지든 부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출사표든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출사표가 위작이라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출사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신은 본래 평민으로 남양에서 농사를 지으면 안세 속에서 목숨만 간신히 보존했을 뿐 제후들에게 이름을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선제께서는 신을 천한 자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친히 몸을 낮추어 조가 오두막에 3번이나 찾아오시어 당대의 일들을 상의하셨습니다. 이에 감격하여 마침내 선제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허락했습니다. 이 말은 매우 명확합니다. 이로 인해 이에 허락하다 라는 두 단어가 인과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유비가 초가 오두막을 3번 찾아와 당대의 일들을 논의했기에 감격한 마음이 생겨 비로소 유비를 따르기로 동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사표를 부정할 수는 없으니 이제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출사표도 부정하지 않고 위략과 구주춘추의 주장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략과 구주춘추에 기록된 내용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즉, 제갈량이 유비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었고 유비도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그를 최고의 인재로 여기지는 않았기에 제갈량은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돌아가고 나서 유비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대업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인재다. 반드시 그를 다시 모셔야겠다. 그래서 3번이나 찾아가 그를 다시 모셔왔습니다. 먼저 문 앞에서의 자천이 있었고 그 뒤에 삼고초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분명히 추측일 뿐이며 다른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삼고모루,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오는 고전적인 이 이야기는 사서인 위략과 구주춘추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유비가 직접 찾아가 초대한 것이 아니라 제갈량이 스스로 추천한 것입니다. 이는 제갈량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입니다. 만약 위략과 구주춘추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갈량의 출사표에 나오는 삼고하여 초가의 거처에 계신 저를 모시니 라는 문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설마 제갈량이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출사표가 애초에 제갈량이 쓴 글이 아닌 것일까요? 그렇다면 역사상 삼고모루 이야기는 과연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유비가 원소에게서 도망쳐 나와 유표에게 투항한 후 형주에서 몇 년을 지냈는가 하는 점입니다. 6년, 6대 7년입니다. 그런데 왜 6년 동안 제갈량과 유비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문제를 설명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이 일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설을 제기했는데 실제로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갔으나 첫 번째는 만나지 못했고 두 번째도 만나지 못했으며 건한 12년, 즉 그가 형주에 온 지 6년 만에 3번째로 가서야 비로소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유비의 삼고가 건한 10년, 11년, 12년에 각각 한 번씩, 즉 1년에 한 번씩 찾아간 것일까요? 이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찾아갔다고 해도 더욱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제갈량이 찾기 힘들고 은둔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무협, 소설에 나오는 원수의 추격을 피해 숨어 사는 무사처럼 성명을 감추고 구석진 곳에 숨어 있어 찾을 수 없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형주에 도착해 있었으며
게다가 그는 유표의 친척이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와 형주의 관료층, 형주의 상류사회, 형주의 사학자 집단과는 교류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를 찾을 수 없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역사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제갈량의 당시 인지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가 삼국지를 읽어보면 제갈량의 대한 묘사는 어떠한가요? 매번 스스로를 관중, 악비에 비유했으나 당시 사람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제갈량 자신은 자신감이 매우 강했지만 당시 형주의 사인 집단은 그를 인류 인재라고 일치되게 인정하지 않았고 그를 엿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비가 다른 사람들의 제갈량에 대한 소개를 들었을 때 유비는 이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저울질했을 것입니다. 그는 망설였고 그렇게 망설이는 사이 몇 년이 지나버렸습니다. 반면 제갈량 측에도 심리적 장벽이 있었습니다. 제갈량이 스스로 세운 목표는 그 집단에 들어가면 반드시 한 사람 아래만 사람 위에 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석 모사가 되고 그 집단의 인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유비와 권우, 장비의 관계는 너무나 밀접하여 밥은 같은 그릇에 먹고 잠은 같은 침대에서 자며 바늘도 꽂히지 않고 물도 스며들지 않을 정도로 끈끈했습니다. 그 틈에 끼어들기 어려웠기에 그 역시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장 모두 일리가 있지만 또 하나 매우 중요한 문제는 바로 아이입니다. 우리는 제갈량이 출산했을 때 몇 살이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26세였습니다. 유비가 삼국모루를 했을 때는 몇 살이었나요? 46세였습니다. 그러니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46세에 전장을 누비며 수많은 전투를 겪은 천하의 호응이 26세의 특별한 능력을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젊은이를 귀빈처럼 대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유비가 40세 때 시골로 가서 20세 청년을 데려와 자신의 총참모장으로 삼으라고 요구할 수 있었겠는가요? 따라서 나이 또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만약 나중에 조조가 그렇게 거세게 압박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어쩌면 더 미뤄졌을지도 모릅니다. 요컨대 유비는 평생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바로 황수기자 연장자라는 체면을 내려놓고 시골로 내려가 자신보다 20여 살이나 어리고 아무런 직함이나 공명도 없는 젊은이를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삼국모루는 신빙성이 있지만 직접 찾아가 자천했다. 는 주장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갈량은 당시 실제로 어느 정도 명성이 있었으며 그의 출산은 일부 사람들의 바람을 대변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유비가 제갈량을 알게 된 데에는 사마위와 서설을 대표로 하는 경주 사인 집단이 촉진 역할을 했으며 이것이 후에 삼국모루를 성사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삼국모루의 실제 과정은 어땠을까요? 과연 소설에서 묘사된 그대로였을까요? 유비가 삼국모루를 했을 때 3번 갔는데 단 한 번만 만났을까요? 아니면 3번 갔고 3번 모두 만났을까요? 일반적으로 삼국지를 읽는 사람들은 이 5글자에서 3번 찾아가서야 비로소 만났다 라는 정보를 읽어내며 3번 방문해야 비로소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갈량의 출사표나 진수의 제갈량지표를 읽어보면 그 뜻은 다릅니다. 초가 오두막 속에서 저를 3번 찾아보셨다 라고 되어 있을 뿐 3번 방문해서야 한 번 만났다는 말은 없습니다. 두보의 시를 다시 읽어보면 3번 찾아와 천하를 구할 계책을 자주 의논하고 두 왕조를 위해 노신의 마음을 다해 보답하노라 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3번 찾아가서 단 한 번만 만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3번 찾아가서 3번 만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지 3번 찾아가서 3번 만난 것뿐만 아니라 아마도 3번 이상 찾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 3번은 여러 번이라는 뜻입니다. 고전에서는 3번이 많다 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또 한 번, 다시 한 번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꼭 3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여러 번 갔을 것이고 갈 때마다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출사표의 말에 따르면 신에게 당대 이를 묻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천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의견이 가까워지고 점점 마음이 통하며 점점 더 잘 맞아가고 이야기가 나눌수록 정이 깊어지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비는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찾던 사람이다 라고 결심했고 제갈량도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찾던 사람이다 라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국연의 의삼고모루는 그야말로 순수한 연희일 뿐입니다. 게다가 설령 유비가 3번 가서 겨우 한 번 만났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연희입니다. 왜냐하면 삼국지에는 3번 찾아가서야 비로소 만났다 라는 5글자만 있을 뿐이지만 삼국연의 의삼고모루는 매우 흥미진진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방문 때 먼저 한 무리의 농부들이 밭을 일구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노래는 누가 지은 것입니까? 공명 선생님이요. 공명 선생님은 어디에 사십니까? 농부가 말했습니다. 저 산 뒤에 사십니다. 그 산을 보니 기상이 비범했습니다. 그 후 신이 나서 찾아갔더니 물의 한 꼬마가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비가 선생님을 뵙러 왔는데 라고 하자 꼬마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적이 불규칙하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 돌아오시나요? 라고 묻자 모르겠습니다. 오고 가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절당한 뒤 어쩔 수 없이 쓸쓸하게 풍경을 바라보다가 제갈량의 절친인 최주병을 만났습니다. 당시 맞은편에서 한 선생님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유비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마치 가보옥이 임대옥을 만났을 때처럼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신선 같은 형을 보고 무척 감탄했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뜻이 맞는 친구여서 바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로 돌아왔을 때 먼저 그의 2 친구를 만났는데 한 명은 속토로 하얀 얼굴에 긴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맹견으로 기이하고 고풍스러운 용모를 하고 여관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그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다시 저택으로 가니 한 소년이 무릎을 꿇고 난로 곁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마치 슈퍼보이에 나온 것처럼 노래도 부르고 인사도 했습니다. 물어보니 제갈량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러자 또 한 노인이 나왔는데 그 역시 풍채가 우아하고 세속을 초월한 고인의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물어보니 그의 장인이었습니다. 이렇게 2번이나 오가며 겪은 일들 끝에 유비는 이미 벅차올라 감탄했습니다. 이 제갈량이 이곳에 살면서 농부들을 대학생처럼 만들어 놓았구나. 일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의 친구들, 동생, 장인까지 하나같이 대단한 고수들이니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3번째, 유비가 다시 찾아갔을 때는 먼저 길이를 택게 금식하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태도가 확 달라져 매우 정중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와룡령에 다다르자 말에서 내려 걸어가 초가 앞에 이르러 계단 아래에 2 손을 모은 채 굽실거렸습니다. 문지기 소년이 선생님께서 낮잠을 주무시니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유비는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때의 유비는 더 이상 인재를 스카우트하러 온 거물급 사업가 같지 않고 마치 청혼하러 온 한심한 연인 같았습니다. 그의 이 한심함은 서창기 속의 장생과 견줄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비는 제갈량의 문지기 소년을 만나서 뭐라고 했을까요? 한나라 좌장군, 이성정후, 예주목, 황숙 유비가 선생님을 뵙기 위해 특별히 왔습니다. 자신의 모든 직함을 다 열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말하길, 그렇게 많은 건 기억 못하겠네요. 당시 도덕과 품성이 고상한 사람은 일단 한 군주, 한 주인을 선택하면 스스로를 엄격히 절제하며 한 사람을 끝까지 따르려 했고 변절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는 배신하는 사람도 많았고 주인을 바꾸는 사람도 많았으며 이를 비도덕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특히 엄격하게 자제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은 도덕적으로 자신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매우 높았기에 변할 수 없었고 따라서 반드시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대신 상대방은 반드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국연의 이묘사는 아주 훌륭하고 정말 훌륭하지만 아쉽게도 허구입니다. 하지만 삼고모르가 허구라고 해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고대판 마케팅 교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비는 마치 투자회사의 대주주와 같아서 투자를 결정하고 특정 인재를 영입하려 합니다. 반면 제갈량은 행정 최고 경영자에 지원하려는 전문 경영인과 같습니다. 양측 모두 서로를 탐색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와 과정이 있었기에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노래 부르는 농부나 철없는 소년, 기이한 친구들까지 모두 심부름꾼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나관중의 의견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재미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설은 반드시 재미있어야 합니다. 소설이 재미없다면 소설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잃게 되는데 나관중의 삼국연에 나오는 삼고모르 이야기는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재미있습니다. 이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확실히 흥미진진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설가이자 문학가인 그가 추구한 바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마도 나관중 본인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나관중은 원말 명초의 인물로 장사성의 농민 봉기에 참여했고 장사성의 참모로 일했습니다. 사서에는 나관중이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그 역시 누군가를 보좌하여 제왕의 업을 이루고자 했던 인물이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훗날의 투쟁에서 주원장이 승리했고 그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제갈량과 마찬가지로 출사미첩이었지만 그는 목숨만은 건졌습니다. 나관중은 죽지 않았지만 그 상실감과 외로움은 컸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갈량이라는 인물상을 창조할 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생각들을 투영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제갈량은 확실히 중국 고대 학자들의 귀감이 되는 인물입니다. 중국 고대 학자들은 거의 다 제갈량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스스로를 제갈량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고대에는 문화인의 정신적 우상이 많았는데 문천상도 정신적 우상이고 악비도 정신적 우상이며 그 밖에도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제갈량만이 중국 학자, 문화인, 지식인, 그리고 일반 대중 사이에서 그토록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삼고모르입니다. 즉, 다른 인물들, 예를 들어 악비나 문천상 등은 황제가 청하지 않아도 나왔지만 오직 제갈량만은 3번이나 청해야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 고대의 학자들은 모순된 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꼭 나가서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른바 문무의 기술을 익혀 황제에게 바친다는 말처럼
배속 가득한 경륜과 학문, 온몸의 능력을 발휘할 곳이 필요했고 이를 실현하려면 좋은 상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은 상사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고매한 기계를 지니고 있어 심리가 매우 연약했습니다. 타격을 견디지 못하고 냉대를 참지 못하며 스스로 낯을 붉히며 찾아가서 쫓겨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차라리 모든 상사, 모든 황제가 공손하게 찾아와 그를 모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는 오직 이 하나뿐입니다. 그렇다면 나관중은 이러한 학자이자 지식인으로서 이 일을 다루면서 대서특필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요? 분명 대서특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국연의 삼고모루 뒤에 숨겨진 심리일 것입니다. 어쨌든 삼고모루는 중국 역사상 매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 유비가 먼저 제갈량을 찾아갔는지, 제갈량이 먼저 유비를 찾아갔는지, 3번 만나서 3번 대화를 나눴는지, 3번 방문해서 1번 대화를 나눴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논의했느냐는 점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3번 대화를 나눴다고 해도 우리는 그 전체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결론적인 의견 하나, 바로 롱중대뿐입니다. 롱중대에서 제갈량의 정치적 천재성이 유감없이 발휘되었으며 롱중대는 중국 고대의 유명한 대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7년 전, 즉 건한 5년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송권에게 비슷한 제안을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도 제갈량과 마찬가지로 먼저 3분, 나중에 통일을 주장했는데 과연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